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일인데 오늘 좀 목요일 지금 새벽이야. 새벽인데 오늘 아마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 미팅이 또 있고 또 회의가 좀 많아요. 또 이 수업 시간하고 같이 겹치게 되는데 주 내용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학교 수업을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 것인지 우리한테는 5월 3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연장이 돼야 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해야 될지 아마 우리 학교 전 단과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하는 수업, 즉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이런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그냥 녹음을 해서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 대면을 통해서 굉장히 반갑고 오히려 대면 수업도 좀 괜찮다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데 그것도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그 지난 시간에도 그 미국의 태권도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태권도의 어떤 시장 자체 또 규모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태권도 산업적으로 즉 다시 얘기해서 태권도의 어떤 소비자들이 태권도 수련생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화 또 어떤 태권도 관련된 어떤 용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복 같은 거 너무 싸잖아요, 그죠? 태권도 용품 같은 것도 좀 고급화를 시켜서 다른 어떤 타 무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급화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 태권도는 좀 이게 저렴한 어떤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고급화가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 한번 드렸고요. 이 태권도가 좀 더 차원 높은 어떤 마케팅 또 경영 전략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태권도의 어떤 상품 가치를 높여서 지금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태권도 수련 인구들이 지속 태권도 수련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고객이라고 할까요? 또 태권도 소비자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태권도 도장을 차릴 수 있는 어떤 로케이션 그런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태권도 어떤 프로그램 또 이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개발했던 거를 어떻게 다양한 어떤 대상한테에 효율적으로 가질 것이냐. 그 사람들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태권도를 통해서 어떠한 베네핏 즉 건강과 호신과 또 인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태권도는 앞으로 미래가 장래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현실을 잘 직시하고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태권도의 이제 제목은 오늘 태권도 기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하는데 요 기술을 보면은 어, 이제 앞으로의 어떤 4차 산업 또 지금의 어떤 태권도의 오랜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태권도의 어떤 흐름들 최근의 어떤 태권도가 저연령층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성인 어떤 수련층이 줄어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태권도 어떤 기술들이 태권도 지도하는 지도법들이 이렇게 변해간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의 우리 태권도 전공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도 한번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에 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내가 말씀 한번 드리면은 이래요. 태권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방어는 어떤 공격과 방어는 곧 공격이다. 또 우리가 일격 그 필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태권도에서 여러분들 보면 흘려서 맞기라든지 꺾기라든지 잡기라든지 던지기라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일격필살에서 주먹으로 또 발로 이런 차서 상대를 한 번에 쓰러뜨리는 즉 다시 해서 절도 있게 끊어서 하는 동작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 대부분 우리 주먹 뭐 주춤서도 주먹 찌르기 뭐 이런 동작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측면에 보면은 이것도 가라데 일제 시대 때에 가라데의 어떤 영향을 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이런 동작들을 좀 더 이제 절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은 예전에 군대의 어떤 태권도 있지, 그죠? 박정희 있을 때 대통령이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절도 있는 일격필살, 이제 군의 영향을 받아서 태권도 준비부터 발차기부터 해서 좀 이게 과격한 어떤 끊어서 하는 동작들이 많았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태권도 어떤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방어 또 이런 공격 이런 것들이 공격하면서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연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태권도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품새를 보면은 두 박자 두 박자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허공에 이제 머무르는 그런 동작들이 많지, 그죠? 주먹질이 하나를 탁 치르고 난 다음에 허공에 머무르잖아요, 그죠? 머무르는 거죠. 다시 해서 정지된 상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서 있는 동작, 이제 동작. 우리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행, 주, 좌, 와,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룡산 이렇게 하잖아. 와, 누워 있잖아. 용이 누워 있다라고 해서 와룡산 얘기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서서 움직이거나 뭐 이런 어떤 동작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태권도의 품새 같은 걸 보더라도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거나 또 때도 점프하거나 몸을 트위스트 몸을 이제 방향 전환이 이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속에서 또 때에 따라서 구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차기나 주먹 찌르기 이런 동작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가상의 상대를 우리가 공격하고 방어도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권도의 어떤 실전성에서 타 무술에 비해서 뭐 뒤진다라고 보다도 그런 거 비교를 했을 때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가상의 어떤 상대를 또 품새 같은 가상의 어떤 상대를 두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 것들은 가상의 상대를 두면서 하냐 이거죠. 어떤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발의 각도, 손의 각도,
그런 위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가상의 상대를 하면서 공방을 하는 그런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공방을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기본 동작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이제 품새들이 좀 다소 부족하다. 이제 그런 원인들을 살펴볼 때에는 이 경기화 과정이죠, 그죠? 하여튼 우리가 우리 것이 좋다라고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발전을 위한 비판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나쁘다고 보다도 그거는 그것 자체 그 나름대로의 전통성과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벗어나지 않지만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 다양한 어떤 수련층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또 부드럽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 정치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태권도의 관장님들 또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태권도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또 확대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기화 보면은 태권도가 너무 딱딱한 동작, 그지? 로봇과 같은 동작들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는 좀 물론 이제 경교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선 태권 도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를 보면 이 태권도도 두 박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3이라는 숫자이죠. 하나 둘 셋. 너 일로 와. 안 와? 하나 둘 셋. 이런 3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리고 부드러운 속에서 강함을 강조를 하죠. 그죠? 이런 것인데 이제 너무 이제 딱 두 박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래 맞고 지르고 그리고 지르고 난 다음에 빨리 빼서 방어 동작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맞고 지르고 발로 차고 뭐 이러한 거를 단순에서 복합적으로 가는 거 손동작에서 발동작 발동작에서 손동작 또 손발이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해 봤습니다만은 1학년 때의 수업을 우리 태권도 실기 실습을 할 때에도 둘이서 하는 어떤 그런 품새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제가 강조도 하고 또 그런 연습들을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요 60, 70년대 태권도 수련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그때는요 품새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필수적으로 품새에서 나오는 아래 맞고 지르고 손날 맞고 뭐 발차고 이런 것들을 둘이서 서로 간에 맞추어서 한 번 겨루기 그죠? 그래서 차렷 준비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한 사람은 한 발을 뒤로 빼면서 앞고비기로 아래 맞고 기압을 썼습니다. 하나 기압을 넣어주면은 반대 사람들은 기압을 같이 헛 이게 조금 타임을 줬다가 기압을 헛 했다. 이거는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앞고비기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가면서 몸통을 질렀을 때에 상대가 편히 서서 이제 준비 자세에 상대가 들어오면은 내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손날 맞기라든지 몸통 바깥 맞기를 하고 주먹을 짚는다든지 또 얼굴을 지른다. 또 아니면은 한 스텝 빠졌다가 몸통이나 얼굴 발차기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그런 호신적인 실질적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태권도 어떤 기술
동작들을 품새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현재 발 위주가 아닌 뭐 이제 거의 이제 손과 발의 기술을 이제 동시에 수련하는 것. 그래도 제가 이제 태권도를 제가 일단을 받은 것이 1978년도야. 76년도, 1976년도 이때 내가 일단을 받았으니까. 벌써 오랜 세월. 그때 당시만 해도 교수님이 운동할 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오픈된 도복 그리고 그 당시에 광목 쌀자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누런 색깔도. 그래서 거기다 풀을 발라가지고 풀을 이제 입혀가지고 풀을 입으면 어떻게 이 도복이 빳빳하잖아, 그지? 그러면 주먹 한번 탁 질르면은 빳빳하니까 소리가 팍팍 났다고요. 그리고 밑에 도복 자체도 어디냐 발목 정도 올 정도가 이렇게 됐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도복을 입고 이제 주로 이제 손기술을 가지고 이런 그 호신적인 어떤 그런 적용 가능한 어떤 훈련들을 해왔다고 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권도 겨루기에서 보면은 발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 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수련 과정에 잘 제대로 좀 잘 집어넣어서 스텝 밟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돌려차면은 한 스텝 빠졌다 찬다든지 돌려차면은 한 스텝 빠졌다가 주먹 찌르고 발로 찬다든지 예? 주먹을 지르고 나면 어떻게 돼?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 있다고 주먹은. 그럼 주먹이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뒷발이 몸통이나 얼굴 차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복싱에서 원투 원투 지르고 난 다음에 발로 바로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이와 같이 이제 한 번 겨루기나 두 번 겨루기 같은 세 번 겨루기 이런 손을 이용하는 것들. 그래서 태권도 품새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기술 동작들을 이와 같이 한 번 겨루기 두 번 겨루기 하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것은 태권도의 발기술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이런 발기술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한번 내가 지금 프로그램에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발기술은 기존의 어떤 그러한 선수들이 하는 그런 형태하고 조금 다른 거야. 또 이제 일선 품새하고도 조금 다른 거.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품새에서 발차기 하면 압축으로 하잖아, 그지? 선수들은 그 압차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피드 발차기 또 발차기 기본 발차기를 차기 위해서 그냥 스피드 발차기를 발등으로 그냥 차주잖아, 그죠? 그게 돼야지만은 앞차기에서 병영돼서 돌려차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발차기를 맨 처음에 기본 동작을 잡아줄 때에 그냥 앞차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차기 같은 경우는 압축으로 채는 앞차기 또 뒤꿈치로 하는 뒤꿈치 앞차기 발바닥 앞차기 발락 앞차기 또 앞으로 밀면서 우리가 이제 구두라든지 군인들 워커박을 신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운동화나 이런 구두 같은 이런 신으면 어떻게 돼요? 압축이나 뒤꿈치를 차기가 어렵잖아. 상대가 발차기 하면 그냥 발바닥으로 밀어 앞차기 밀면서 그냥 앞차기를 당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압축으로만 차냐 이거지. 예를 든다면은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정형화되어 있던 이런 기술들이 좀 나는 이런 패러다임 이런 기술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오야되고 이런 기술의 변화들을 일선 태권도장에서 우리가 좀 체계화시켜서 좀 우리가 그 전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와 같이 원소스 멀티유즈 즉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좀 전에 이제 앞차기를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뒤차기 같은 경우는 허벅지 뒤차기 같이 하면 안 되나? 우리가 생각 뒤우리 차기다 그러면 당연히 얼굴 뒤우리기만 생각하잖아. 몸통 뒤우리기는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생각의 어떤 전환을 갖고 있다라면은 일선 도장에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거 있죠. 로봇가 딱딱한 어떤 그런 동작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전에 가능한 이런 동작들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 또 하나는 그런 원인들을 저는 이제 스포츠화되는 이제 무도 스포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도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태권도가 스포츠화되는 경기화되는 과정.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태권도가 경기화가 되는 거를 스포츠화가 되는 거를 초창기 때에는 어, 무도관이든 청도관이든 이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일격필사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기화를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팔다리 그 보호대를 착용하고 이런 무거운 거를 착용하고 어떻게 기술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건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경기 교육이 이게 무도전 측면인데 경기화가 되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규칙이 있어야 되고 경기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규칙 속에 있다 보면은 기술이 너무나도 태화될 것이다. 이런 그 많은 어떤 연구들이 그 논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김은용 씨가 있었을 때죠, 그죠? 이것이 이제 스포츠화가 돼서 결국은 올림픽에 들어갔잖아요. 이러면서 짧은 시간에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 그 세계의 어떤 무도 스포츠로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포츠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거를 빨리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1985년도에 세계대회를 시합을 뛰었지만은 그때 이제 헤드기어도 없었지만 86년도에부터는 헤드기어 그 매트 같은 거 있었어요. 그 당시 왜 그러냐? 김원용 씨가 이제 IOC 위원을 하면서 많은 어떤 IOC 위원들이 태권도 경기를 보면서 이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매트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룰도 바뀌고 또 장비도 좀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림픽에 들어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태권도가 대중화가 많이 됐지만은 이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제 경기 규칙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발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돼? 이것도 이제 발기술도 다양화가 됐지. 물론 이제 경기화가 되다 보니까는 움직이는 어떤 그 상대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고 움직이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야. 뭐 이러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이제 그 손기술보다도 이제 발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다양화가 돼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손으로 잡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감점을 주고 또 미는 행위도 감점을 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밀어서 이제 발차기가 이제 되지만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러한 미는 행위들, 잡는 행위들, 끼는 행위들 전부 다 경고를 주고 감점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기술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래전 시합을 뛰더라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주지만 손기술에서 주목을 하더라도 거의 웬만해서는 손기술 주목을 득점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통을 차면은 1점 얼굴 참 2점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손기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기술이 다양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태권도의 이제 그 손기술 좀 더 태화되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지. 발기술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발등으로 이제 사용을 하지만은 주로 이제 옆차기 같은 거 따라가면서 옆차기 같은 거. 예전에는
뭐 대나무 호구로 하기 때문에 발등으로 하면은 발등이 다 다쳐요. 그래서 손 어떻게 돼? 어? 앞차기, 밀어차기, 옆차기, 뒤차기, 주먹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 근데 호구가 이제 부드러운 걸로 발달되는 거 어떻게 돼? 발등으로 차기도 하고, 그죠? 이런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변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손기술 태화됐다. 현대에서는 건강상의 어떤 중용, 참 이걸 우리 태권도를 하면은 이제 부상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 이제 오타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이 이제 뭐 건상인데 건강입니다. 예.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는 어떤 마술이라든 무도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그냥 농구, 배구,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다 스포츠를 이렇게 하지. 이런 걸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태권도에서 이제 겨루기를 이제 등한시하는, 즉 다시 해서 비접촉식 어떤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그렇게 나약한 거지. 조금만 다쳐도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다가족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애를 하나밖에 없으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어디 가도 조금만 다치고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는 강한 어떤 그런 정신력을 갖고 또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오히려 그럴수록 태권도를 더욱더 가르쳐서 더욱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 변해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아시다시피 태권도 수련 인구 자체가 어린아이 중심이지만 어린아이 중심 속에서도 점차적으로 저연령층, 즉 예전에 5, 6학년이 배웠는데 지금은 1, 2, 3학년 애들이 배운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아동 중심으로 이게 되어 갔다는 이 태권도가 앞으로는 뭐 예전에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동 같은 걸 우리가 좀 더 유지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고학년 또 중고등학교 물론 이제 입시 관계 여러 가지가 이제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유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태권도층 즉 다시 청소년 노인, 성인들까지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거 비접촉식 수련들이 있는 거예요. 이 태권도 마셜아트가 비접촉식 수련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합장만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태권도 수련 연령층이 이제 하향화에 이제 점차적으로 어린아이들 중심도로 이제 왔다는. 그래서 결국 뭐야? 과거의 태권도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태권도 교본에 보면은요, 이제 가위 찌르기라고 해가지고 눈 찌르는 가위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태권도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꼭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품새를 한번 볼까요? 품새를 보더라도 태권도 기본 동작을 수련자들이 익히고 응용할 수 있는 짜여진 틀이다. 그럼 태권도의 또 기본 동작을 수련생들이 익히는 거잖아. 그리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익히는 거에 이제 한단 말이야. 이것이 결국 뭐냐? 품새의 어떤 경기 나가는 것만 하는, 우리 학생들 1학년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거의 품새나 시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해외에 나가다 보면은 해외에 많은 어떤 청소년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겨루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 이제 품새 1장, 2장, 3 이거는 노인이나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좋아하겠지만은 왜냐 이 품새 자체가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패스라든지 드리블 연습을 많이 해놓고 꼬링이 없는 거야. 농구, 배구, 축구 같은 경우 꼬링이 없는 그런 연습만 그런 경기만 한다라면 관중들이 재미하겠어요? 재밌겠어요? 이건 익히기만 하고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뭐 손날 뭐 등등 태권도의 품새에 나타나는
나오는 기본 동작들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놓고 이것을 실전의 거리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상대가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로 상대가 예기치 않는 어떤 그런 동작으로 공격에 들어올 때에 내가 평상시 때 익혔던 태권도의 어떤 기본 동작을 활용해서 맞고 때리고 지르고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전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젊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하겠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럼 많은 청소년들이 하는 이유가 뭐야?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메달 따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의 무도적인 측면, 아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도 좀 하고 저하고도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그래야 되겠지, 그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뭐 서울을 갈 건지, 대구로 갈 건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설해야지. 내가 거기까지 대전까지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 다음부터 방법, 뭐 타고 갈 것이냐, 누구랑 갈 것이냐, 이와 같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논의를 하는 것들도 무조건 그냥 가르친다. 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졸업해서 그냥 뭐 대구에 또 인근에 그냥 태권도장에서 뭐 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내 평생 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보다도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전문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건강을 하고 태권도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길, 라이프, 라이프 가이드. 그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를 옆에서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인성적인 거와 또 지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명감, 또 동작 하나하나마다 왜 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태권도 교육의 이름은 손기술이 퇴화돼 품새와 연결성을 찾기 어렵다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품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기라든지 상대 들어오면 들어와서 팔꿈도 치고 발차기도 차고 뭐 UFC라든지 뭐 MMA 같은 이런 동작들 물론 이제 북한의 어떤 태권 다른 동작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의 이제 발차기를 좀 더 화려하게 해서 좀 다양화가 해서 손과 발차기를 기술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는 스텝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다양한 어떤 그 기술들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금 그 호신적인 아무 발차기나 이런 거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호신적인 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응용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무도로서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품새 응용에서 나오는 다양한 동작들이 과거 겨루기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실제 겨루기에서 막 주먹으로 차고 들에 돌면은 막 그냥 팔꿈치로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품새는 겨루기를 위한 연습 과정이다라고.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회에 나가는 거, 이런 뭐 일본이 이제 대회, 경기 나가는 거. 일본은 이런 연습 과정에서 이제 실전이지, 실전. 그랬을 때 이런 실전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 뭐가 나오는 거야? 사람이 자신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단이 돼가지고 일단도 안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코피 터지고 이러면서 그게 애들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러한 또 이러한 품새는 겨루기 연습가 이게 맞는 얘기야. 드리블 연습하는 것은 꼬링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실전 어떤 목적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왜 하는지 의미가 없잖아.
물론은 이제 그런 실전이가 있으면서 이거를 혼자서 그냥 연습하는 거. 이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속도라든지 근력 강화 이런 거는 이제 덤으로 오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현재 어떤 겨루기와 연결성이 이제 끊어졌다. 그래서 현재 품새 수련은 단순히 태권 동작을 반복하는 초급 수준의 수련 과정에 비유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봐봐요. 지금 우리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앞서기 아래맞기에서 서서 막는 동작은 전혀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도 쉽게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도 우리가 아래 맞고 얼굴 맞고 몸통 맞고 발로 차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실전 상황에서는 서서 막는 게 없거든. 앞서기처럼 상대가 들어오면 반드시 몸을 움츠리게 돼 있단 말이야. 움츠려야지만은 그다음 무릎을 굽혀서 움츠려야지만은 공격할 때는 이걸 피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를 제안을 하고 싶냐면은 이와 같이 초급 수련 과정은 그냥 연습하는 과정이다. 다시 해서 단순 동작, 단순한 어떤 기본 동작 연습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중급이라든지 중급 과정이나 고급 과정으로 품새가 가면은 이런 중급 과정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맞고 지르고 이건 실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실전성이. 그래서 맞고 지르고 또 맞고 발로 차고. 아, 저런 동작이 왜 하냐? 이건 이런 거를 가상을 두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런 품새 내가 이제 그 논문을 썼어요. 상대 후련이라고 하는 상대 수련. 나중에 논문도 제가 소개를 할게요. 품새 이 풀이야 풀이. 다시 해서 이 품새의 동작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품새 해석. 이 동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만약에 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품새에서 나는 것은 하나는 실전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야?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 상징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학다르석이 그렇게 하나? 그렇지 않잖아. 뭐 산틀맞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산처럼 뭐 웅장하고 이런 어떤 동작을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면 꼭 실전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모양을 그리면서 내 몸을 익스프레션 표현해 나가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런 어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상징하는 거와 이제 하나는 실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품새나 기본 동작의 연습에서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제 품새를 보면은 기본 동작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태권도에 사용되었지만, 그죠? 이제 없어진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좀 고찰을 하고 기존의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적 토대 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작 품새라든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우리 시간에도 좀 논의를 할 것은 이제 손동작에서 막기 동작, 막기조, 또 하나는 지르기조, 예? 막기라든지 어떤 그 지르기조, 찌르기, 아니면 또 치기, 이런 손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런 태권도 기본 동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의 어떤 두 박자의 틀을 기존에 있는 나오나 태권도의 동작들을 우리 한번 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보라는 거죠. 막기라고 하는 것도. 뭐 지르기도 예를 들어서 뭐 몸통 지르기를 같은 게 뭐 세워서 지르기도 있을 수 있고 지르기 종류가 여러 가지 만들어 보라는 거지. 응? 치기도. 막기도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상대가 딱 들어오면은 안으로 어깨로 막는 방법이 있고 또 지르기도 주먹 지르는 게 있지만은 상대에 딱 붙어가지고 어깨로 딱 치는 동작도 있잖아. 어깨치기 동작. 이와 같이 실전을 우리가 가상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양한 지금과 나와 있는 동작 플러스 다양한 어떤 동작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길은 지금 뭐 발차기, 차기도 마찬가지예요. 차기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하는 거, 앞차기나 내려차기라든지 밀어차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뭐 뒤꿈치차기, 발날차기,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지.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만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좀 없어졌던 것들을 우리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타 무술에 아니면 다른 어떤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에 나타나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저런 것들이 우리 태권도에 있지만은 거기서 약간의 어떤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떤 기술 체계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형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띠별로 흰 띠서부터 블랙벨트까지 이렇게 해서 다 적용을 이제 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존의 태권도 갖고 있던 절도 있는 화려한 이미지에서 약간은 변화를 주고자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이런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또 그죠? 어떤 수련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좀 하고 실전성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하고 획일화된 어떤 이미지를 좀 우리가 탈피해서 우리가 좀 탈피를 하자. 청장년층, 수련층들을 좀 우리가 확대를 하자. 그래 이런 걸 통해서 효과를 우리가 나타내자.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좀 우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좀 주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 한번 또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능제강이라고 하는 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딱딱한 분위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마셜아트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다양하게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수업 내용들은 다 익히 이제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어떤 기술 변화 패러다이즘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더스탠딩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어떤 동작들 이제는 어떻게 이제 그런 동작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규범 속에서 어떤 범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범주화를 시켜서 이거를 태권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갈 것이냐. 이제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제 이것이 서야지만은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하고 좀 고민을 해서 다음 시간 우리가 또 서로 간의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그 다음 시간까지도 한번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하여튼간
오늘 수업 듣냐고 여러분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시간에서 서로 간에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일방적인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그 토론은 아마 다음 시간에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좀 빨리 좀 우리 대면을 해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몸 건강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적 거리는 있지만은 마음 서로가 전화도 하고 안부도 좀 묻고 또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마음은 늘 가깝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교수님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권도 학과가 더욱 발전돼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어떤 태권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간 오늘 잘 보내고 또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했어요.